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신병 확보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맞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잇따라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 압박 그리고 체포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공수처가 졸속으로 출범했다고 해서 법 체계마저 누더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분명히 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어떻게 적법하다 할 수 있겠어요.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주지의 파괴 아닐까요? 그것이 대통령 경호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는 것 자체 또 네.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니까 한 뒤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참모들이 다수 이제 구속된 상황인데, 자, 이 단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통치 권한이냐 아니면 그 목적이 소위 국헌문란 국헌문란을 꾀하는 어떤 내란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를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요. 네.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을 내란 수괴니 우두머리니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프레임 아닙니까? 민주당의 내란 혐의는 그들이 또 탄핵에서는 빼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부분 등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탄핵 심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여론 재판을 해가지고 네.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2심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나요? 지금 여하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연성이 있느냐? 결국 이런 부분 등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해서 통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헌재 판결이 먼저고 수사는 그 다음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은 여하튼 막 체포 영장 집행에 기관에 명을 걸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력 동원한 걸로 알려졌고 지금 어떤 전략이랄까요? 이런 걸 쓰고 있냐 하면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게 잇따라 소환 통보를 하고, 자, 그렇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겠다는 뜻 분명히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경호처 차장 지금 경호처장 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경호처 차장하고 경호본부장하고 이분들이 두 분이 다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체포영장을 경찰이 청구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이 두 분을 체포해 가면 그 다음에 상황이 막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좀 나쁘게 봅니다. 기관 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가짜 뉴스 등을 그냥 계속 공포 부리길 가중시켜 가지고요. 네. 지금의 혼란 국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나 국방부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이게 협조 요청인지 협박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는 뭐 특수공무 집행 방해부터 시작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연금을 뭐 수령을 제한하겠다. 뭐 연금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협박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사익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는 겁니까? 엄연히 경호처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개인 연금을 그 수령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들의 그 경호처 직원으로서의 공무를 제대로 못하게 협박하는 것이 이게 과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질서인지요. 저는 뭐 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내란죄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자체가 불법영장 이러는데 그 불법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또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 업무를 경호처 직원은 경호처 법에 따라서 경호처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진 협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 헌법기관 간에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승규 의원님은 지난 6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기 위해서 40여 명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남동 공관에 갔습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다시 가실 겁니까? 6일날 저희가 그 현장에 갔던 것도 네. 무슨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영장을 청구해서 사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그 체포영장 발부한 거 체포영장을 또 서부지검에 그 판사 쇼핑해가지고 서부지법에서 한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집행을 대통령을 대상으로 불법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등이 저 역시 그 무슨 뭐 어떤 특정 무슨 법 집행을 막고 누군가를 뭐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장 집행을 하건 또 법률 집행을 하건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서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 등이 그 적법 절차가 아닌 법 취지를 파괴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또 묵과할 수 없다는 거 입장입니다. 그런 네. 입장입니다. 경찰청장 대행이었나요? 경찰은 어떤 걸 또 밝혔냐면 뭐 물론 야당 의원 질문에 밝히긴 했지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면 국회의원이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적용해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경찰이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경찰 경호청 차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입법기관의 하나의 각각의 헌법기관 의원들로서 국회가 만든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네. 그것이 위법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서의 당연히 헌법기관에서 권리가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불법 또는 우리 법에 맞지 않는 행동 등이 법 집행기관에서 있는지를 저희는 또 저희 나대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경찰청장이 뭐 본인이 의원들이 나설 경우 그것이 위법이고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충분히 네. 바로잡고 지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와 오천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에 막으려고 했다고 뭐 이런 제보를 받았다.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이건 완전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도피했다든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누가 퍼뜨리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무기 사용 지시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둔갑을 했다면 그러면 지난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했을 때 시민들 사이에서 경호를 하던 그 경호구 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사진에 찍혀서 이렇게 이제 회자됐던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경우에 위험할 경우 총을 가지고 나가라고 총기를 지시를 했겠나요? 그들은 경우 규칙에 따라서 총기를 소지하든 무력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경우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무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일 뿐일 텐데 그런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든지 대통령이 도피를 했다든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퍼뜨릴까요? 참 그들의 목적이 정말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협조 공문 얘기도 하셨는데 경호처 내부에서요. 지금 이제 경호처 내부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건영 의원의 이런 얘기들이 좀 흔들기 위한 게 아니냐. 일종의 이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또 이렇게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호처 내부의 젊은 직원들은 좀 이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근에 경호 차장한테 사퇴를 요구했다 대기 발령 받은 사람도 있고 무슨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다시 복원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의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어떤 경호처 내부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경호처 직원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네. 그들 사이에서도 이런 혼란한 정국 불안 속에서 왜 어떤 그 여러 의견들이 없겠고 여러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또한 또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경호처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가 대기 발령됐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그 경호처의 군사 주요 시설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기 발령한 건데 그것을 무슨 경호청 차장의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대기 발령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고요. 네. 실제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입니다. 또 군사시설 보구역으로 지난 22년 8월에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보를 누설하면은 군사기지법이나 대통령 경호법 등에 저촉되지요. 그런 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혼란에 대해서 정말 현명한 처신을 한다는 것은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충실하게 종사하면 되고요. 또 무슨 국수군이든 공수처든 이 부분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해야죠. 공수처는 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해야 될 수사만 하면 되시고요. 대통령이 형사 소출을 당하려면 내란죄 외환죄가 있어야 되는데 내란죄 외환죄가 되려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그것이 그냥 폭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헌물에 해당되는지 분명한 그 위헌 사항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그래서 또 그 위헌 내용 등의 상당 부분이 내란죄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법에 따라서 그것은 경찰이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경찰밖에 없으니 경찰을 수사해야 되죠. 그 수사 받으면 되죠. 그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 질서, 법 질서를 방해하자는 얘기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저 한 사람의 그 조기 대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떤 부분은 위법하고 어떤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국민들이
또 그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방치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보면은 법치국가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그런 법에 어떤 비상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이지만 그것이 우연성이 있는지 과연 법률 내에 있는지 지금 수사받고 있고 직무정지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다 법에 지금부터는 다 헌법과 법에 충실해야 될 때이죠.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계엄 특검법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 왜 다른 겁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민정이 쓰는 프레임이고요. 지금 헌재에서 판단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형사 관련 범죄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네. 이에 대한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촉발이 비상계엄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헌법의 범위를 대통령이 주어진 헌법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계엄이죠. 내란죄는 이미 이것은 내란이다. 이것을 우연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고 그리고 그건 내란이다라고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죠. 그것을 네.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의총에서 좀 이게 내용에 약간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의총에서도 지금 그런데 의총 자체에서 특검 자체를 우리 여당에서 뭐 수정안이든 제3 지명안이든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특검을 발의한다더라도 어떤 형식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혹은 16일 민주당은 좀 수정한 민주당이 지칭하는 내란 특검법을 이제 재표결에 또 나섭니다. 지난번에 2표 차이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번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의원들께서 다 각자 판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폭정이라든지 민주당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 지금 몰아붙이는 1인치야 여러 가지 정국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저런 무모한 탄핵 남발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내란인지 모르겠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의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의원들도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108명의 의원들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만 잘 제대로 파악해서 민주당의 저런 폭정을 막아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번 야권이 발의한 특검에는 외환행위 수사가 이제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난이 있고 하니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에 관련한 외환죄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속임수고요. 아주 후한무치한 속임수이고요. 외환을 지금 특검에 다뤄서 이번 수사상에 포함시키겠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한미동맹 와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복원해서 한미동맹이 여러 가지 복원된 것이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하지 않고서도 많은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상화 조치가 이롭게 했던 여러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한 조치가 네. 대북 확성기 그런 조치가 외환죄에 해당돼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할까요? 민주당의 또 하나의 또 프레임이고 속임수이지요. 네. 그것을 이름만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눈에 보이는 정말 뻔히 보이는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강승규 의원님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 여러분, 저도 민주파출소에 잡아가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방파제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글을 올린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이민주당 의원께서 카톡도 검열한다고 하니까 카톡에
그 내란죄를 뭐 그 선전하는 일반 국민들도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 검열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 아이고 그러면 뭐 우리들의 모든 그 통신의 그 또는 이런 자유 등이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저는 탄핵에 반대한다면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 카톡도 그 점검했더니 저도 그래서 카톡에 그거를 남긴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 내란 관련 가짜 뉴스를 일반 카톡에서 실어 나르는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카톡 계엄이냐, 카톡 검열이나 입틀막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 카톡을 검열을 할 수 없으니 뭐 신고를 받겠다, 제보를 받겠다. 그러면 제가 친구들과 뭐 이래서 민주당의 저기는 무슨 이러이러한 것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제가 글을 친구한테 남겼는데 친구가 그거를 민주당한테 신고합니다. 강승규 의원이 이래서 탄핵을 반대하니 이거 내란죄 아니냐. 결국 통신 친구나 카톡이라는 것이 친구나 지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는 사적 통신인데 네. 그런 부분 등을 제보를 받아서 검열하겠다. 뭐 이런 것은 결국 북한에서 옛날 했던 오후 담당대니 오후 뭐 이런 부분들이 부활된 건가요? 그래서 국민들을 카톡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뭐 내란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뭐 오후 담당제를 도입하자는 건가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가짜 뉴스가 어디에 경계선이 있냐도 이제 좀 비난이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박수영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하고 있는데 거기 문구 보면 탄핵은 무효다 그래요. 왜 탄핵이 무효라는 겁니까? 탄핵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탄핵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은 누구를 위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재명을 위한 탄핵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짜놓은 그 프레임대로 탄핵을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려면 탄핵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방어권과 또 그 여러 가지 저기를 져야 되는데 지금 뭐 무작정 탄핵을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탄핵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또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반대를 했는데 총리를 탄핵시키고 결국은 또 부총리까지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헌재재판관을 임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 등이 탄핵은 대통령의 직위를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우연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출을 할 때 국회에서도 소출을 할 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론사 기사 20몇 개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 발의하고 소추된 탄핵이 발의 천재에서 하라고 압박하고 임명 안 하면 또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이런 부분 등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에 대한 방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한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